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 읽겠습니다. 역사 속 공주의 사람들 윤용혁, 이해준, 지음 서경문화사. 오늘은 무령왕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제1장 백제의 임금들 백제 갱의 광국의 꿈 무령왕 2018년 관광도시 공주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주를 빛낸 인물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요즘 활동 중인 인물 가운데서 고르는 일이다. 그런데 요즘이 아니고 만일 2000년 이래 공주 역사에서 공주를 대표하는 인물 한 사람을 선정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꼽히게 될까? 아마 단연 무령왕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1500년 전 공주에서 왕위에 있었던 백제 제25대 임금 무령왕. 공주를 백제 왕도가 되게 한 인물. 공주는 서울, 부여와 함께 백제의 3왕도 세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서기 475년부터 538년까지 64년간의 왕도이다. 그러나 왕도로서의 공주의 존재감이란 사실 대단히 미미하였다. 678년 백제 역사 가운데 공주 64년의 길이는 9.4%, 10% 미만의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천도 이후의 불안한 정정이 오래 지속되었고 정치가 안정되자 바로 부여로 도읍을 옮겨가고 말았다. 그래서 공주는 백제 왕도라고는 하지만 마치 전란기의 임시 수도 같은 느낌의 미미한 존재감의 왕도였던 것이 사실이다. 몇 장 주식은 가지고 있지만 지분이 전혀 없는 주주.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교섭단체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무소속 의원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 그것이 백제의 공주였던 것이다. 공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불과 5, 60년 전까지도 공주에서 백제 유적의 발굴이라 할 만한 발굴 작업이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50년 전까지 공주는 그냥 무늬만 백제였을 따름이다. 식민지 시대 가르베 지온이라는 비전문가가 공주의 백제 유적을 공공연히 뒤적거리며 다닐 수 있었던 것도 공주가 백제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바로 이 같은 공주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180도 반전시킨 것이 1971년 무령왕릉의 발굴이다. 이후 공주는 일약 백제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무령왕릉이 백제사에서 차지하게 된 절대적 압도적 비중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령왕은 공주를 비로소 백제 왕도가 되게 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무령왕, 일본에서 태어났나. 무령왕의 생애는 왕릉 이상으로 많은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무령왕이 백제가 아닌 일본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 일본 서기의 기록에 의하면 무령왕은 461년 6월 1일 일본 북큐슈의 섬 가카라시마에서 태어났다. 일본의 시신으로 파견된 부모 곤지 부부의 사행 도중에 왕이 출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을 신빙하면 무령왕은 일본의 섬 가카라시마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 한 가지 단서가 있다. 무령왕은 태어나자마자 곧 백제 한성으로 되돌려 보내졌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무령왕이 일본의 섬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일본 출생의 인물이라고 보긴 어렵다. 공주 사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을 하였다고 하여 그 아이를 대전 출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야기다. 무령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가카라시마는 현재 일본 사가현 가라츠시 소재의 가카라시마라는 섬이다. 무령왕이 왕위에 오른 후 가카라시마 부근을 지나는 백제 사람들은 이 섬을 가리켜 니리무세마라고 불렀다고 한다. 니리무세마는 백제 말인데 임금님의 섬이란 뜻이다. 이 섬은 백제와 일본의 해로상에 위치한 항해상의 표지섬이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갈 때 쓰시마와 이키 섬을 지나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섬이다. 이 섬은 말하자면 배가 규슈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표지가 되는 섬인 것이다. 무령왕이 태어났다는 6월 1일은 양력으로는 6월 24일에 해당한다.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태풍을 만날 수도 있는 시기이다. 무령왕의 가카라시마 출산은 태풍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현재는 거주 인구 100명도 안 되는 가카라시마 섬의 해변에 백제 임금이 태어난 장소라는 동굴과 갓난 아기를 씻겼다는 전설을 가진 작은 샘이 있다. 무령왕, 누구의 아들인가? 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무령왕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곤지라기도 하기도 하고 한성시대 마지막 임금인 계로왕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곤지는 계로왕의 동생이고 당대에 이미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컸던 인물이다. 운이 닿았으면 왕이 되었을 수도 있는 인물이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곤지는 461년 계로왕의 명을 받고 일본에 파견된다. 파견의 목적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백제는 광개토왕 이후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의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던 참이었다. 곤지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외왕실과의 외교적 통로로서 아마도 백제와 외조정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 그리고 현지에 거주하는 다수의 백제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61년 곤지가 일본에 파견될 때 그는 계로왕의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무령왕이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 서기에는 무령왕의 출생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자료를 게재하고 있는데 곤지의 아들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자료에는 무령왕이 사실은 계로왕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곤지가 아내로 데려간 여인이 이미 계로왕의 씨를 임신한 상태였고 따라서 아이를 낳으면 곧 자기에게 돌려보내라는 계로왕의 부탁에 의하여 무령왕이 태어나자마자 곧 백제로 돌려보내어졌다는 것이다. 두 자료는 무령왕의 출자에 대하여 서로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자료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계로왕의 씨를 가진 여성을 곤지가 아내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무령왕을 곤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계로왕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무령왕 즉위 이후 왕계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 서기의 편찬자들도 바로 이 기록의 충돌이 이미 고민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적어도 8세기 초 일본 서기의 편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무령왕이 계로왕의 아들이라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곤지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계로왕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왕릉 지석이 말하는 것. 1971년 발견된 무령왕의 지석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선 무령왕이란 이름 자체가 후대에 붙여진 시호라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돌아가신 후 3년째 제작된 이 지석에는 무령왕이 아닌 사마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마는 원래 왕의 이름이다. 부여 사마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의 일본 서기에는 왕이 이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마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무령왕이 태어난 해를 확인하게 된 것이 이 무령왕 지석에 의하여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물론 지석에는 왕의 출생 연도가 적혀 있진 않다. 그러나 여기에 왕이 62세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계산하면 왕은 462년 출생이 되고 나이 40이 되어서야 비로소 왕위에 올랐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무령왕을 앞의 동성왕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일본 서기의 동성왕 즉위에 대한 기록에는 동성왕이 왕위에 오를 때 어린 나이였다고 하였다. 무령왕이 40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실이 지석에 의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25대 무령왕이 24대 동성왕의 아들이라는 기록은 입지를 잃었다. 대신 무령왕이 동성왕의 배다른 형이라는 다른 출전의 기록이 힘을 얻게 되었다. 왕릉지석에 의하여 확인되는 무령왕의 출생 462년은 일본 서기 무령왕 출생 기록 461년과 거의 일치한다. 무령왕 출생 관련의 기록이 상당히 사실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령왕 관련 기록이 8세기 초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백제인들에 의하여 기왕에 만들어진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서기에 실려 전하긴 하지만 그 자료 자체는 백제 역사서에 실려 있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기록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자료임을 무령왕 지석이 입증한 것이다. 무령왕, 백제 제25대 임금. 왕위는 기본적으로는 세습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은 대개 젊은 나이, 그리고 종종 아주 어린 나이에도 왕위에 오른다. 40 나이에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경우이다. 동생인 동성왕이 먼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령왕에게 있어서 왕이 될 기회는 이미 박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령왕이 왕이 된 것은 백제의 천운이었다. 조선시대 세종이 왕위에 오른 것 이상의 천운이었다. 무령왕에게 기회가 온 것은 동성왕의 실패 때문이었다. 동성왕은 23년간 재위하면서 비로소 웅진시대 왕정을 안정시키고 공산성을 정비하고 도성으로서의 웅진을 자리잡게 하는데 큰 공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의 말년에는 폭정으로 비난받을 만큼 심한 민심의 이반이 있었다. 심지어 왕을 뒷받침해야 할 중신들과도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다. 서기 500년 연말의 한겨울, 서천 방면의 사냥터에서 동성왕은 칼을 맞았고 얼마 후 사망하였다. 1979년 밤 궁정동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이때 김재규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왕의 최측근이라 할 위사자평을 역임한 백가라는 인물이었다. 동성왕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무령왕이다. 말하자면 쿠데타에 의한 즉위였다. 그러나 당시 동성왕의 죽음과 무령왕의 즉위에 대해서 나라 사람들이 제거하고 세웠다고 하였다. 비약하자면 일종의 촛불과 시민혁명의 결과라는 뜻이다. 세습도 아니고 정권을 탈취한 것도 아니고 나라 사람이 세웠다는 무령왕의 즉위는 그야말로 천운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는 동생 동성왕을 제거하고 즉위한 이 쿠데타에 무령왕이 깊이 개입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변이 무령왕에 의하여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적 작업이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정변의 주체를 나라 사람들이었다고 한 기록이 이를 암시한다. 1026과 같은 절대 위기의 시점에 백제를 구하는 역사적 과업이 왕에게 맡겨진 것이었다. 출생 이후 즉위에 이르는 기간, 무령왕의 40년 세월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 오로지 상상과 추측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무령왕은 태어난 후 곤지와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 오랜 뒤에 백제에 귀국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심지어 첫 부인은 일본 황실의 여성이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있다. 그러나 출생 후 바로 백제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신빙하게 되면 일단은 한성에 생활하다 475년 웅진 천도 때에 공주에 오게 되었다고 해야 한다. 14살 되는 해의 일이다. 그러나 그가 줄곧 공주에 있다가 26년이 지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 유력한 인물에 집중되었을 정치적 압박을 왕이 어떻게 모면하였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먼 곳, 일본이나 아니면 지방 담로에서의 활동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백제 갱위 강국의 꿈. 1500년 전 공주의 무령왕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우선 큰 키에 늠름한 체격에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였다. 키가 8자에 얼굴은 8자에 얼굴은 그림 같았다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그것이다. 지금으로 보면 대략 190cm에 가까운 키의 몸짱, 얼짱의 남자였다. 인격적으로도 인자 관후한 임금님이라는 특별한 평을 받았다. 특별한 평을 얻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마음으로 왕을 따랐다는 것이다. 왕에 대한 인기와 국정 지지도가 80%가 넘었다는 이야기다. 무령왕은 과단성 있고 치밀한 사고의 소유자였다. 위기의 시대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가야 하는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첫째는 내정의 위기를 초래한 내부 세력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동성왕 시해의 배후 인물 백가를 가차없이 처단하였다. 고구려의 위협을 대비하는 일도 초미의 과제였다. 백제의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였다. 중국과 일본, 쌍방을 확실하게 우방으로 확보하여 신라, 고구려에 대한 백제의 국제적 입지를 분명히 하였다. 일종의 외교 입국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힘을 쏟았다. 당시 백제는 대량의 실업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신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오랜 국정 혼란의 여파였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농토를 늘려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짓게 하는 일이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에 둑을 막고 저수지를 만들어 새로운 농지를 크게 늘렸다. 김제 벽골제의 증축과 간척은 이때 무령왕에 의하여 추진된 백제식 뉴딜 정책이었다. 서기 521년 백제의 사신이 중국 양나라 서울 남경 땅에 도착하였다. 사신의 손에는 무령왕이 양무제에서 보내는 국서가 쥐어져 있었다. 백제의 그 국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쳐서 고국 원앙을 죽이고 신라와 가야를 압박하여 한반도 최강국 선진의 나라로 이름을 떨쳤던 것이 백제였다. 그러나 475년을 경계로 그 백제는 풍지박산, 도산 직전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제 그로부터 꼭 46년 만에 백제의 회복, 갱위강국을 세계에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갱위강국의 선언이야말로 백제 중흥의 선언이었으며 538년 사비천도의 첫 단추였다. 백제 갱위강국의 그 꿈은 무령왕이 일찍부터 꾸어왔던 꿈이었다. 그리고 이 꿈이 즉위 이후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준비되어야 할 2021년 부여 3화 백제 무령왕은 523년 5월 7일 세상을 떴다. 그리고 2년 뒤인 525년 8월 12일 왕릉에 모셔졌다. 이어서 526년 11월에는 왕비가 세상을 떴다. 한편 백제의 불교의 원점이라 할 공주 시내의 대통사는 527년에 완공되었다. 왕이 돌아간 지 4년, 왕릉에 모신 2년 뒤의 일이다. 사람들은 대통사의 창건이 양무제를 위하여 지은 것이라고도 하고 성왕이 아들의 출생을 축하한다는 뜻에서 지은 절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나는 대통사가 돌아가신 선친 무령왕을 위하여 지은 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무령왕이 험난한 반전의 세월을 살며 갱위강국의 꿈을 향해 나갈 때 그를 지탱한 것은 종교적 신앙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성왕은 돌아가신 아버지 무령왕의 능에 연꽃을 가득 장식하여 연화 3개를 만들어드렸다. 대통사의 창건도 말하자면 이러한 불교적 효심과 보은이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무령왕으로부터 1500년이 지난 오늘 공주는 또 다른 백제의 꿈을 가지고 있다. 백제 컨텐츠를 활용하여 백제의 영화를 다시 보여주는 일이다. 백제의 문화와 정신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무령왕이 꾸었던 갱일광국의 백제 꿈과 같은 것이다.
공주의 무령왕 국제 네트워크의 협의회 의 여러 활동은 그 무령왕의 꿈을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작은 움직임이다. 무령왕 기념비의 건립, 가카라시마 무령왕 탄생제 참석과 백제 문화재 교환 방문, 무령왕 별 등의 기재와 별축제, 무령왕 연꽃 심기, 무령왕의 일을 17년째 지속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1년은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마침 무령왕의 갱위간국 선언 15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아들 성왕이 대통사를 짓던 마음으로 2021년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2010년에 개최하였던 세계 대백제전의 큰 잔치가 2021년에 공주를 중심으로 치러져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무령왕 즉위 1500년을 그냥 흘러보냈던 우리의 무심함을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